안녕하세요. 시장감시자 레이먼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회사는 액션그룹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단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아, 그래프가 보면, 여기가, 이때가 지금 23년이고요. 이때가 이제 24년이죠.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 이따 자료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때부터 이제 한 번씩 털고 해먹고 뭐 이랬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장부를 직접 보지 않으면 또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3프로TV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회계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재무제표 가지고 뭐 최근에 그 더번코리아나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시는데 사실 뭐 물론 알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게 보자면 장부를 직접 보지 않는 한은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유형자산을 어떻게 썼다, 투자를 안 했다, 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추론해내는 능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작전상 취약해 보인다든지, 작전에 취약해 보인다든지, 기업 부실이나 뭔가 의도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의심이 좀 강하게 드는 기업들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올해 3, 4월부터 지금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지금 한 6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3,000원 넘어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물량 보유하고 있던 그 물량들의 보호여수가 풀리는 게 7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호여수 물량 풀리는 그 전까지 해가지고 지금 띄워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털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어 보이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뭐 하나씩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지금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액션그룹 3개년 재무제표인데 뭐 큰 메시지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볼 건 별로 없어요. 뭐 매출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영업이익도 뭐 계속 뭐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게 영업이익 액수가 절대적인 액수가 작아졌다고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뭐 매출이 줄어서 그 비율로 따지면은 절대 좋아진 게 아닙니다. 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당기순이익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면서 더 많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보통 영업이익상의 당기순이익 이거 세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건 영업활동 외에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 재무제표상 간단한 1차원적인 분석에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눈여겨보는 건 이 중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그 36억이 잡혀 있다가, 물론 뭐 지금 전체 볼륨 사이즈에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닐 수 있는데, 이 갑자기 작년이죠. 그러니까 23년이에요, 여기는. 24년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니까. 24년에서 23년, 그러니까 3년, 23년도에 갑자기 무형자산을 대부분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이 어떤 식의 처분인지까지는 여기서는 나오진 않아요. 물론 뭐 다른 수치의 변화를 보고 뭐 추정을 할 수 있겠으나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이제 갑자기 없어지고 뭐 대부분 다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형자산 없어진 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 금액이 작아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무효 처분했으니까 유동 비율이 올라갑니다. 당좌 비율도 올라가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도 되게 좋아졌죠. 185억이 영업 흐름이 이제 22년도에 안 좋아졌었는데 갑자기 플러스가 됩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그리고 실제 회사에는 현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것도 이제 특이할 만한 건데 재고 자산이 25억 있다가 7억으로 줄어요. 그런데 뭐 이런 분석을 낼 수는 있어요. 뭐 간단히 뭐 재고 축소해서 안정적으로 유지. 근데 이렇게 하면 재고 회전율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기평이나 이런 데서 기업 분석할 때 이제 그 평가할 때 뭐 재고 회전율이라든지 채권 회전율, 뭐 매입 채권, 그러니까 매입 채무나 매출 채권 회전율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그때 뭐 수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사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고사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 관련된 기업인데 이 기업이 25억의 재고 자산이니까 갑자기 7억이 됐다. 이거는 재고 관리를 잘한다기보다는 이전 이제 회계연도를 봐도 재고 자산은 항상 이거 이상 또는 이거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트래픽이 줄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동비율이 높아졌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높아졌다가 바로 떨어지죠. 당좌 비율 유동 비율 떨어지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도 다시 95억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 수치에서 보면 여기 현금 자산이 50억이었다가 117억으로 올라갔다가 작년에 40억으로 다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하고 현금이 어딘가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차입금이 갑자기 또 26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자면 현금 자산은 약 70억,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줄었고, 그 다음에 차입금은 26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가 어딘가에 돈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지금 보시면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투자활동에 대한 것도 뭐 감소는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24년도에 154억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뭐 보통 액시온그룹 뭐 이제 다른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단 이렇게 자주 대표가 바뀌고 뭐 각자 대표하면서 둘이 했다가 또 나눠서 한 명 했다가 막 이런 그 행태를 보이면 일단 뭐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깊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근데 이 회사 사업 계획이나 이제 매스컴 플레이 한 거 보면 뭐 매스컴이라고 해봐야 얘네들한테 이제 뭐 친분이나 이래저래 PR 행사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인터넷 언론사이긴 한데 어쨌든 뭐 헬스케어하고 탄소 포집 뭐 이렇게 하고 사업 계획도 써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3년 그거 발표로부터 3년 차인 지금까지도 매출은 그런 쪽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매출도 이거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하겠다고 떠들고 계속 쇼핑해서 이제 와리떼어 이제 매출 사이즈만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하면서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어설프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입에 이제 21년도에 금전 대여를 합니다. MXN 홀딩스라는 곳에다가 금전 대여를 해요. 근데 금전 대여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21년이거든요. 21년도에 공시할 때, 이제 뭐, 그 당시 돈으로 2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 환율로는 176억.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는 지금 현지 이제 환율이죠. 지금 환율로 해서 이제 한 212억 뭐 이렇게 지금 대여금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이게 우스운 건데 이 회사가 이때도 매출 영원, 4년이 지난 지금도 매출 영원이에요. 근데 사유가 뭐였냐면 처음 뭐 회사가 시작하고 뭐 이러저러한 역할이 좀 특이해가지고 매출이 없지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래서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매출은 여전히 영원이고 그리고 자산 총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0억짜리 자산에서 440억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돈 받아서 여기 돈 빌려가지고 자기 자산 늘 숫자가 변한 거죠. 뭐 이건 뭐 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건 여기서 이제 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여기 보시는 델라웨어 주소는 사진으로 보면 그 지도나 뭐 그 당시 그 자료 조사 그 현지 조사를 해보면 그냥 델라웨어 어디 시골에 그 가두도 없는 그냥 국도변에 조그만 도로 외에 옆에 있는 단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런 건물에 입주하여 있다가 돈 받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 뉴저지인데 여기 맨하탄에서 그 브릿지 넘어서 바로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MXN 테크놀로지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여러 이제 계열사가 한 대여섯 개 있는 그 지점이 그런 회사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하고 MXN 홀딩스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소는 근데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채용도 보면 채용하는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 MXN 홀딩스라는 회사는 MXN 커머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채용할 때 MXN 홀딩스가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연계해서 기획을 뽑거나 뭐 지원을 뽑거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의도가 굉장히 부실한 거래입니다. 이건 누가 이거 심사해서 매출 영원이고 4년째 매출 영원인 이런 회사한테 그 영업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회사한테 또 부채 그 금전대여 연장을 결정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웃기는 일인 것 같고. 자, 요건 조금 이따 또 다시 얘기할 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억을 빌려줘요. 어쨌든. 이쪽에,
MXN 홀딩스에다가. 그리고 나서 MXN 홀딩스하고 관련돼서 MXN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곳하고 이게 MXN 홀딩스가 MXN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사명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회사랑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웃기는 거. 그리고 리얼 커머스라는 회사도 지분을 매각하고 MXN 커머스 USA도 지분도 매각하고 커머네스도 매각하고 채권 있던 거 또 매각하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전환사채도 이제 넘기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저쪽에다가 200억 빌려준 다음에 그 200억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회사 법인의 그러니까 계열사나 관련된 그 지분들을 다 매각 처리합니다. 어딘가로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 이제 공시자료 검색해 보시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기업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사이드로 보면 기업들이 여러 개 이제 부실 계열사들의 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리얼커머스나 커머네스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한 3, 4년 전에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확 쪼그라든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항을 방법이 투자했는데 투자 손실을 그냥 메꿔버릴 거냐 아니면 매각하면서 매각 차손으로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뭐 뭔가 정리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웃기는 건 그 돈을 빌려줘서 다시 그걸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만약에 이 채권을 받지 못하고 저 MXN 홀딩스 뉴저지에 소지하고 있는 저 기업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 이건 뭐 없다 뭐 어떻게 됐다 뭐 부도처리 돼서 더 이상 미국 회사라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돈 한 바퀴 돌려서 그거에 관련된 권한들을 전부 다른 데로 넘겨버린 거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면 여기에 이제 뭐 스타코링크 뭐 파인 뭐 이게 오건 에코텍은 아마 이 회사의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뭐 저기 뭐야 다시 펄 뭐 하나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회사가 굉장히 클 것처럼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철회했어요. 모든 걸 다 원점으로 돌렸는데 결국은 얘가 들어오면서 한 1년 전부터 작업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갑자기 이제 올해 초에 확 올려서 다 한 3천 원까지 간 다음에 이게 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MXN은 뭐 아까 했던 얘기 여기에 또 부동산 회사 하나 또 인수하는 게 있었어요. 부동산 개발 회사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환사채만 발행하는 걸로 해서 회사 지분을 전부 이 회사로 넘기고 그 상대방 회사로 넘기고 그 상대방 회사가 이 액션그룹의 지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부채 덩어리인 회사를 한 바퀴 돌리면서 자기는 부채하고 이런 거 다 떨궈내고 그리고 전환사채로 해가지고 일부 챙기고 그 다음에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또 한패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뭐 이건 뭐 이런저런 뭐 자기네 주요 계약이라고 해놨고 여기에 보면 뭐 무슨 검색 서비스 고도화니 기능 분석 리뷰 서비스 레프시 뭐 숏 URL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마케팅 스크립트 이거 진짜 일 같지도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연구 개발 실적인 것처럼 올려가지고 이거 개발자들 한두 명이서 그냥 잠깐 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연구 실적이라고 올려놓은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뭐 자산이, 지금 보시면 무형자산, 기타 무형자산, 이런 아까 없어진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실제로 의미 없는데 처리한 걸 수도 있지만, 또 의미 있는 걸 나쁘게 처분하고 떨궈낸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뭐, 원래대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헬스케어하고 탄소포집 관련해가지고 사업해야 되니까 쇼핑 관련된 인프라 다 팔아버리겠다,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 이 회사는 무엇 하나 제대로 시작한 게 없는 상태에서 돈만 돌리다 보니까 매출 사이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자폭이 너무 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직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다른 투자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대여와 무형자산과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세 번의 연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이 주주들이 털거나 근데 기존의 이 모양새로 보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 금전대여에 대한 리스크를.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놈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같은 놈들끼리 그냥 아직도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끌어안고 들어가서 털고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죠.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뭐, 아까 그 포인트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됐고, 네네. 요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회사는, 한 3, 4년 동안, 회사에 누군가가 새로 들어와서, 대표이사, 공동이사, 각자 대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털고 빠지고 털고 빠지고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이 마지막 타임이에요. 마지막 타임에 털고 빠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에 들어가는 또 증자하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애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타이밍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 그 즈음 어딘가에서 이거 다 털고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제 그게 뭐 빠를지 아닐지는 뭐 그건 뭐 그들만 알겠죠. 설계 쳐놨었던 사람들끼리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토론방도 한번 가보시면 뭐 한 향후 지난 한 2달 정도 읽어보시면 이게 보입니다. 끊임없이 뭐 어느 토론방이나 그렇지만 얘네들은 유달리 아주 대놓고 경고 먹고 거래 뭐 주의 경고하면 뭐 매매 거래 정지까지 먹어도 이게 선수들이 제대로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해놓고 이제 적당하게 지금 타이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던지는지 지금 이미 조금 던지면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이게 지금 4월인데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3,000원 넘어까지 갔다가 지금 한 20% 떨어졌는데 지금 요거 막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 상황 보면 이제 누가 뭐 같이 던지는지 그래도 이제 남은 애들끼리 좀 버텨서 7월까지 가보려고 할지 뭐 이건 뭐 모르죠. 뭐 설계하신 분만 알겠죠. 뭐 이런 부분들 잘 주의하시면서 큰 손해 안 보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한표 레이먼입니다.